진호 씨, 당신이 여기 어떻게? 네, 죄송하지만 전 처음 뵙는데요. 상견례 자리 마주 앉은 예비사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순간 백화연 씨의 머릿속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점,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그는 분명히 25년 전 실종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백화연 씨를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제 이름은 백화연입니다. 52살 성당 앞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며 딸 하나 키우고 살아왔죠. 25년 동안 혼자서 말입니다. 왜 혼자였냐고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든요. 흔적도 없이 시체도 없이 말입니다. 그날도 기억합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바다에 일하러 나간다던 남편 문진호. 갓 100일을 넘긴 은지가 열이 났는데도 말이죠. 여보, 은지가 아픈데 오늘은 쉬면 안 될까? 화연아, 미안해. 100일상 비용 때문에라도 나가야 해. 금방 돌아올게. 그게 진호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도 해경도 모두 포기했을 때 저 혼자 바닷가를 헤맸습니다. 갓난아기 은지를 업고 매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엄마, 떨지 마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요. 26년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거울 앞에서 분주히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호라는 청년 정말 괜찮은 아이 같더라. 음악을 한다며? 엄마도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에요. 은지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범한 상견례를 기대했어요. 예의 바른 인사, 자녀 자랑, 결혼 준비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버지 윤기찬입니다.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키도 어깨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25년 전 새벽 바닷가로 일 나간다고 하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제 남편 문진호와 말이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문진호 씨 아니세요? 제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윤기찬은 진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한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마치 방해꾼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에 명품 한복을 입은 세련된 여자였어요.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유라경이라고 해요. 르꼬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라경,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라니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꽃가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소박하게 사시는군요. 라경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거지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손톱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손이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죠. 하지만 저는 윤기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 손으로 턱을 괴는 버릇, 생각할 때 눈썹을 살짝 찌푸리는 표정까지 모든 게 진호 씨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만날 줄이야. 윤기찬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마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를 모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은지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윤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진호 씨,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가 봐요. 은지가 사과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은지야. 이분은 그만해요. 갑자기 라경이 와인잔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라경아, 너무 심했어. 윤기찬이 라경을 말렸지만 라경은 벌써 핸드백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이 있나 봐요. 정신병이라고요? 정신병이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윤기찬은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마치 뭔가 기억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은지는 계속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 아버지를 왜 그렇게 보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그런데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부자로 살고 있다고.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았어. 거짓말이었어요. 확신했거든요. 그 남자는 분명 제 남편 문진호였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진호 씨가 나가기 전 아침의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은지야,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갓난아기였던 은지를 달래며 진호 씨가 했던 말. 그리고 제게 마지막으로 한 약속. 화연아, 은지 100일상 끝나면 여행 한번 가자. 부산 바다 말고 제주도로. 하지만 은지의 100일상은 아버지 없이 치러야 했습니다. 저 혼자서 말이죠.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인터넷을 뒤졌어요. 윤기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명한 사업가이자 갤러리 운영자, 부동산만 수백억 원어치, 라경과 결혼한 지 24년. 그리고 민호의 나이는 25살. 24년? 민호가 25살? 시계산이 안 맞았어요. 진호 씨가 실종된 지 25년인데 라경과 결혼한 지는 24년이라고요? 그럼 진호 씨가 실종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한 건 민호의 나이였어요. 25살이면 진호 씨가 실종되기 바로 전에 태어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꽃가게 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유라경이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옷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얼굴은 화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어요. 당신, 어제 그게 뭐였어요? 라경이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어요. 꽃가게 안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똑똑히 들어요. 라경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바닥을 탁탁 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무슨 개념 없는 장난이었어요? 우리 남편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 남편이 맞아요. 무슨 헛소리예요? 라경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꽃가게 안에 고요함이 깨졌습니다. 우리 기찬이는 24년 전부터 제 남편이었어요. 당신 같은 촌스러운 꽃가게 아줌마와는 격이 달라요. 촌스러운 꽃가게 아줌마라고요? 격이 다르다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격이 다르다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제 남편과 만났는지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당신 남편? 라경이 비웃으며 손톱을 들여다봤어요. 완벽하게 관리된 매니큐어가 번쩍였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사진이나 결혼 증명서라도? 있어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진호 씨와 제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라경이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민호가 25살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기찬 씨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겠네요? 혹시 민호는 기찬 씨 친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라경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민호는 기찬 씨 아들이 아니죠? 닥쳐요. 라경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꽃병을 집어던졌어요.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요. 민호는 기찬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25년 동안 아버지 노릇했는데 결국 진실이 나왔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기찬 씨를 어떻게 만났어요? 왜 이름까지 바꿨어요? 라경이 털썩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완벽했던 화장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 저는 다른 남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버려졌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죠. 죽으려고요. 라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게 진호 씨였군요.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라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윤기찬이라고. 그리고 제 뱃속 아이의 아버지라고 거짓말했죠. 거짓말이라고요? 라경이 벌떡 일어나며 눈을 부라렸어요. 기찬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저와 민호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부자가 됐다고요. 그건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이 뭐가 나빠요? 라경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당신은 25년 동안 뭘 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했잖아요. 저는 기찬이를 살렸어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줬다고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모두 거짓말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기찬이도 민호도 저도 모두 행복했다고요. 라경이 소리치는 순간 꽃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들어온 건 윤기찬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라경아, 여기 있었구나. 어제 그분. 기찬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 머리가 아파. 여보, 괜찮아요? 라경이 다급하게 달려갔지만 기찬은 계속 고통스러워했어요. 바다 소리가 들려. 누군가 울고 있어. 아기가 울어. 기찬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에 뭔가 번뜩이는 게 보였습니다. 화연이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진호 씨. 내가 화연이야. 안 돼요. 라경이 기찬과 저 사이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기찬아, 정신 차려요. 저 여자 말 듣지 마요. 우리에게는 민호가 있어요. 하지만 기찬의 기억은 물밀듯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은지라는 아기가 있었어요. 100일을 막 넘긴. 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0일상 비용 때문에 바다에 나갔는데 큰 파도가. 그리고 바위에 머리를. 갑자기 기찬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화연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5년 만에 듣는 진호 씨의 사과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경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기찬은 제 남편이에요. 24년 동안 제 남편이었다고요.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라경 씨, 당신이 진호 씨를 구했다고 하니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민호 아버지가 누군지, 당신이 어떻게 진호 씨를 이용했는지 모두 밝혀낼 거예요. 라경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이용했다고요? 제가 뭘 이용했다고요? 기억 잃은 남자를 이용해서 가짜 가족을 만들고 2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기찬이 고개를 들었어요. 라경아,
민호는 정말 내 아들이 아니야? 라경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25년 동안 뭘 한 거지? 기찬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은지야, 엄마가 충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놀라지 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셨어요. 민호 아버지, 그분이 내 친아버지야. 은지가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25년 전 실종된 내 아버지가 기억을 잃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럼 민호 오빠와 저는 남매인 거예요? 아니야. 민호는 내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거든. 은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아니면 꿈인가? 하지만 곧 심각해졌어요.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되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은지야, 그때 문벨이 울렸어요. 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은지야, 나 좀 도와줘. 집에서 부모님이 계속 싸워. 다음 날 저희는 민호를 따로 불러서 진실을 말했어요. 형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저는 누구죠? 제 정체성이 뭔가요? 오빠, 은지가 민호를 달래려 했지만 민호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25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제 인생이 가짜였다니. 민호가 울부짖었어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민호야, 내 친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요? 내 어머니는 임신한 상태로 버려져서 자살하려고 했어. 그때 기억을 잃고 쓰러진 우리 아버지를 발견한 거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버려진 아이였던 거예요? 그날 밤 라경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말이죠. 제발이요. 제발 기찬이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라경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민호가 집에 안 들어와요. 기찬이도 맨날 멍하니 앉아만 있고, 그건 당신이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이라도 행복했어요. 왜 진실을 알려줬어요? 라경의 절규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꽃가게를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라경 씨가 의뢰했어요. 당신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요. 저를요? 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탐정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유라경 씨의 과거 말이에요. 25년 전 그녀가 임신했을 때 말이죠.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때 라경 씨를 버린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인데요?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부남이었죠. 탐정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라경 씨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민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번뜩 깨달았어요. 라경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라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라경 씨,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박상민 의원 얘기예요. 전화 너머로 라경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민호의 친아버지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라경이 창백한 얼굴로 꽃가게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선택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진호 씨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민호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든지요. 진실이라니. 민호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당신이 어떻게 기억 잃은 진호 씨를 이용했는지 모든 걸 말이에요. 라경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럼 민호가 충격받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나쁜 놈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건 당신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할 일이에요. 라경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기찬이를 보내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민호에게는 친아버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너무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까지 상처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저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기찬도 라경도 은지도 민호도 말이죠. 호텔 카페였는데 분위기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모두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이제 정리해야겠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호 씨, 당신 기억이 다 돌아왔지? 그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걸 기억해요. 화연 씨와의 결혼, 은지의 탄생, 그리고 바다에서 사고 난 그날까지. 그럼 이제 선택해야 해요. 어떻게 살 건지 말이에요. 라경이 기찬의 팔을 붙잡았어요. 기찬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민호도 있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민호가 그때 입을 열었어요. 형? 아니, 아저씨. 저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형은 잘못한 게 없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를 25년 동안 아들처럼 키워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때 은지가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되찾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라경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주머니도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라경이 눈물을 흘렸어요. 은지야,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민호 오빠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은지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오빠의 친아버지는 박상민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경 아주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민호가 라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라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그럼 제 친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린 나쁜 놈이었던 거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놈의 아들이고요. 민호야. 기찬이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정말요? 그래. 혈연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민호가 기찬을 안았어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결국 기찬은 라경과 민호 곁에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은지와 함께 꽃가게를 지키기로 했죠. 화연아, 정말 미안해. 기찬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진호 씨.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줘요. 뭔데? 라경 씨와 민호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요.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몇 달 후 은지와 민호는 결혼했어요.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 라경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화연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진실을 밝혀줘서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경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저희의 기묘한 재회는 끝났어요. 진호 씨는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어요. 오늘도 저는 성당 앞에서 꽃가게를 열고 있어요. 은지와 민호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가끔 기찬과 라경의 소식도 들려와요. 여전히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실 위에서 말이에요. 때로는 진실이 아프기도 하지만
거짓말보다는 낫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사랑이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기다림도 사랑이고, 포기도 사랑이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아름다운 거짓말이 잔인한 진실보다 나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 언제나 옳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